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인호술 삼합을 보겠습니다. 아까 해묘미에서 본 것처럼 합화의 조건은 유사합니다. 원령이 인월, 그 다음에 화의 원령, 그 다음에 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통근을 논할 때 우리가 정근, 원령 플러스 고, 편근은 인성월. 통근했다라고 하면 정근과 고가 원칙입니다. 간목이면 인묘진, 미, 그 다음에 해월이 해 중에 간목이 있어서 편근 중에서 해를 통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월령에 해당되는 월과 고월입니다. 화가 투출할 것, 투출하지 않으면 태왕 이상일 것, 신자의 충이 나타나지 않을 것, 합화의 결과, 파국, 합방 이런 것들은 목에 해묘의 목국에서 본 것과 내용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한번 볼까요? 갑오, 경오, 임술, 이민, 인호술, 오오, 자영 이렇게 되어 있죠. 중국 신파들의 이야기는 종약하고 화목토가 용신이고 금수가 기신이다. 인호술 화신이 투출하지 못하였으나 화의 영령이 태왕 이상이니 합화가 성공한다. 을해운, 을해을운의 무인년의 부친상. 해운, 신사년 큰형이 죽었고요. 이모년, 동생이 불손했고 본인은 정신이상이다. 격신이 주보로 보면 정화입니다. 정화. 임수와 간목, 경금이 투과되어 있으니까요. 병화를 제거하는 청용신은 임수와 경금이죠. 원국을 보면 정화 격신이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오 자형. 그 다음에 임수와 경금은 약하죠. 주보가 모두 손상이 있거나 약합니다. 부친은 편제, 부친이죠. 부친 병화. 기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거는 임수와 간목이 있으니까 경금을 같이 보는 거죠. 을해운, 을목이 경금 희신, 부친성을 합구합니다. 원국의 부친성이 쇠하죠. 그래서 합구합니다. 무인년, 무토는 기신입니다. 기신. 그런데 그 동주 인목이 지금 같이 타고 오죠. 그래서 또 원국에 간목도 있고 경금도 있어서 표면상으로는 재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목을 타고 인옷을 삼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에서 무토를 제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화가 안 되는 거죠. 도리어 무토는 따라서 임수를 극하고 병화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지지는 병정 혼잡이 되는 거죠. 부친성 병화의 입장에서 희용신 임수 경금이 무기력하고 합거되고 하기 때문에 생사를 논하는 거죠. 왜 죽었느냐 이런 거죠. 형제는 임수가 그 양간이 있죠. 비견. 그래 비견이 형제입니다. 임수. 그리고 계승 여자 형제. 비견이라고 해서 형제가 아니고요. 동성 형제가 아니고 양간이 동성 형제인데 임수가 양간이기 때문에 남자 형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임수. 그런데
임수에 대한 기신은 간목과 무토가 있죠. 원국에서. 간목은 경금으로 제거합니다. 경금이 년월에 있으니까 손위 형제, 남자 형제죠. 무토는 인 중에 있는 인술 중에 일시에 있으면 손 아래입니다. 인목이 기신이죠. 인목이. 인오술 화국을 이루고 임수가 제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재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재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의 상태가 좋지 않다. 손의 동생에도. 을에 아까 신사년이죠. 신사년. 을에 신사년. 신금이 기신이죠. 그래서 을목이 경금을 합하는 것을 해소합니다. 극해버리니까요. 을목을. 그래서 경신이 결국은 혼잡되게 되는 거죠. 사화는 사해 충을 하죠. 사중에 경금이 제거됩니다. 대운 해수가 원래 인해합을 하고 있었는데 사화가 또 해수를 충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수 희신인데 충을 맞죠. 인목 기신은 따라서 합류되었다가 합류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화국이 해소되고 무토가 그걸 제어하게 됩니다. 경금이 여기서 합거되고 혼잡되고 제거되죠. 혼잡에서 풀려서 제거가 되는 거죠. 경금은 아까 제가 손위라고 했죠. 을해운 이모년. 해운은 여전히 인목을 합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목이 묶이기 때문에 인우술 삼합은 해소가 된 상태죠. 그런데 이모년이 되니까 다시 삼합이 이루어집니다. 무토가 제하지 못하죠. 무토를 제하지 못하는 거죠. 임수가 따라서 극을 당하는 거죠. 무토가 흉신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죠. 동생이죠, 동생. 임은 나한테는 무토가 동생. 임에서 봤을 때 나는 납니다. 나한테 정신 이상이 왔다. 이것도 무토가 간목이 나를 극설하는 거죠. 극설. 그 다음 팔자는 종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화, 식신, 그 다음에 청용신은 무토. 종격이라고 해서 청용신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남편을 보면 종신 정화, 혼잡하는 병화를 제거하는 무토. 배우자궁은 사화인데 기신이니까 무토. 가보운, 가분의 기신운이죠. 가분, 병화를 생하고 무토를 극하기 때문에 기신이죠. 무인년, 무토인 희신이지만 동주에 인목이한테 극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만 인오술 화국으로 무토가 살아나는 듯 하다가 대운에 또 간목에 극을 당하죠. 병정이 혼잡하고
무토가 또 지지에 기토가 있긴 하죠. 무토도 뭐 제거하는데 무토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기토를 제거하는데 깔끔하지 못하죠. 병정 혼잡을 무토와 기토가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혼한다는 거죠. 이혼. 갑진, 신미, 이모, 이민. 천은 정임갑. 처궁은 정화인데 인노. 반합이 있죠. 기토가 정화를 설합니다. 기토는 격신이긴 하지만 육친상 기신이죠. 개수를 만약에 극한다고 그러면 희신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보상의 어떤 격신과 청용신과 희용신이 육친상에 똑같이 희용신 아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정화는 용신으로 취했는데 신금을 제거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입니다. 기토를 생활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신금을 제거하고 을목을 설해서 기토를 보호하는 거죠. 생에서 보호하는 것은 이 팔자에서 정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갑술운, 갑술년 세 개의 간목이 왔습니다. 간목은 본래 희용신이죠. 희용신인데 아까 앞에서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렸을 때 대운, 유년, 원국에 3개의 천간이 나란하다 하면 거의 다 기신으로 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삼갑 갑은 무토를 극하고 임수를 호위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죠. 그 임무를 뭐 많다고 해서 흉한 게 아니고요. 그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많아도 흉한 것으로는 볼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임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세 개가 이렇게 와버리면 당연히 흉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을 봐야 된다. 단순히 앞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세 개가 있으면 무조건 기신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봤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임수를 보호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죠. 무토를 극해가지고요, 무토를. 그런데 갑이 세 개가 와서 천간에 또 임수가 떠 있습니다. 직접 임수를 설하죠. 따라서 이 대운 유년에는 간목은 기신 성향을 가지게 된다. 지지에는 인오술 화국이 있으니까 병정이 혼잡하고 천간에서는 도리어 임수를 직접 설하고 따라서 육친상 처에게 흉이 응한다. 병정이 혼잡하고 간목은 도리어 임수를 설하고 처를 나타내는 글자들이 모두 다 손상되는 거죠. 이건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팔자 병호, 경인, 병신, 무술 개사운, 무인년, 독으로 사망했다. 여기는 지금 신금으로 굳히시고요.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떤 설명을 드릴 만한 추가로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보상으로는 격신은 정화, 상용신은 무토와 경금이다. 개사운 무인년. 일단 무게 합이 딱 들어오죠. 무토는 개수는 기신입니다. 무토는 희신이고요.
만약에 그 개사운의 개운이 아니고 무인년의 개운이 아니고 사운이라고 해도 이때 무인년이 되면 다시 상반기 개수가 작동을 하게 된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죠. 개수를 합류하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개수가 모두 이 해에는 작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정화 혼잡해서 신중경금이 극을 당하고 병정화 혼잡 극을 당합니다. 당연히 주보 격신이 혼잡되고 그것을 용신이 뭐 무력하게 되거나 혼잡되고 하면 생명을 논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그 다음 발자를 한번 볼까요? 예제 7 무술, 무오, 기묘, 기사. 여기가 지금 반단법.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종합격으로 본 이대로 이 팔자를 설명해 본다면, 자, 부부관계는 오하죠. 무토가 강해지고 오화도 강해져야 한다. 근데 오화는 반단에서 이제는 원국은 이렇게 이제 되고요. 운에서는 오화는 반단에서 오화가 약해져야 부관계가 좋다. 이게 제가 설명드릴 이게 뭐냐면 역세운이라고 했죠. 역세운. 우리가 주보법 1권에서 봤을 때 역세운은 뭐였습니까? 원국에서 가신, 완전 재화. 가신이 숨도 못 쉬게 완전히 제압당하고 있는데 대운에서 진신, 세, 가신, 왕 이렇게 되면 이 운은 좋은 운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신 완전히 제압을 당하고 있는데 운에서 그 해당 운이 오면 우리가 그 대신 당연히 진신을 쇠야 됩니다. 쇠. 같이 왕해버리면 안 되고요. 또 같이 쇠해버려도 안 됩니다. 이거와 똑같은 이치죠. 반단이라는 게. 반단법.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이혼한 이유를 볼까요? 자, 남편 성이 을목이고 기토를 써서 정화를 일단 막아주고 그 대신 기토가 기신이기 때문에 을목이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진희신으로는 기토를 보긴 하지만 철을 볼 때는 을목을 중심으로 일단 보고요. 처궁에 을목이 있고 따라서 을목은 희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을목과 기토를 보는데 기토가 을목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걸 보는 건데 처궁의 오묘파 그리고 오화는 또 화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을묘운이 오면 을묘운 을은 희신이지만 기토를 극해버리죠. 기토를 바로 극해버리면 안 되죠. 기토는 원래는 정화를 설하고 그 후에 을목한테 제거되는 것이 그대로 쓰임이 있는 건데 바로 극해버립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부성한테, 그러니까 남편성한테 좋지 않다. 병인년이 왔습니다. 병인년. 병화는 희신이죠. 그런데 임목이 을목
남편성한테는 혼잡이죠. 간목은 귀신이니까요. 그리고 또 임목은 인오술, 화국, 인사형 해서 또 병정화를 혼잡하게 하죠. 그러니까 또 무기토가 또 같이 왕해지고요. 그래서 남편성을 나타내는 을목, 혼잡, 표, 궁이죠. 이것은 재화, 불과, 혼잡 이렇게 되죠. 궁과 성이 모두 혼잡에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문제가 생기죠. 왜 사별이 아니고 이혼일까? 사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잡하는데 해소가 완전히 없는 경우, 아니면 같이 불화하고 같이 쇠약하고 같이 망해버리는 경우. 이혼은 그런 서로 전투하고 싸우고 그런 정도는 아니죠. 배우성이. 재화가 미진하다. 혼잡 제거가 불미하다. 미진하다. 다른 것으로 변해버린다. 이런 경우에 혼인이 변한다. 혼변. 이렇게 보고요. 사별과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성 을목은 희신이다. 을묘은 을은 부성 희신운 을목 처궁 도의 묘술합 합거 술 루토 을목이 기신 역할을 한다. 병인년 병화는 희신인데 다만 병화는 간목이나 경금을 제하는 용도이며 무토를 생하는 용도가 아니다. 무토를 생하면 토다 목절 인목은 기신인데 인옷을 병정화 무기토를 전생한다. 을목 부성의 입장에서 인목이 혼잡하고 병정화 화국을 형성한다. 자신과 가신, 인, 간목 모두 불에 타버린다. 그렇죠. 부성은 일시적으로 소각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소각. 사망이 아니라 이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리된 그 해석이죠. 그 다음 팔자 임진, 이민, 이모, 경술. 정신을 무토로 하지 않는 것은 재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원국의 인호술은 합이 불하다. 신약의 금술을 용한다. 무술은 기신칠살이 몸을 공격하니 대지향이 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지만 주보로 한 걸 좀 보시면 됩니다. 정화를 취하고 임수와 경금을 청용신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병화와 무토는 기신이죠. 정신상의 문제는 사고의 계통인 인성이나 식상. 무토는 살성인데 흉성이 상관으로 들어가면 상관 일종의 장난성이다. 무술은 병무가 왕하죠. 임경이 상실됩니다. 격신에 이게 일주 기준 편관인데 격신 기준 상관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입니다. 상관이 튀어나온 그
갑자기 상관이 어디서 튀어나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좀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 팔자 신축 병신 병인 병술 병신합 올해 병화는 합거 신금 합류 시의 병화는 장면 갑오운 병인년 이혼 신금을 주신로 취하고요. 병화 간목을 써서 경금을 제거합니다. 천은 갑, 병, 기를 봅니다. 갑오운 병인년 병화도 원국과 또 세 글자죠. 철을 볼 때 병화를 본다고 했는데 병화가 왔으면 저한테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그런데 인목을 타고 옵니다. 병 세 개나 있죠. 인목, 인술, 대운도 갑오운, 갑목도 희신입니다. 그런데 오를 타고 있죠. 인오술, 원국과 또 삼합을 이루죠. 이 딱 보면 이 대운에 목이 불타버리는 거죠. 목분. 그리고 화는 혼잡되죠. 목이 타버리고 화는 혼잡됩니다. 토야 화가 혼잡되면 마찬가지겠죠. 배우자의 변고가 있다. 병화가 간목을 원래 경금을 보호하려고 병화를 취한 거잖아요. 아니, 경금을 제거하려고 가신 경금. 근데 쓸데없이 간목을 태워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사유축 금국, 합파 금 조건 똑같습니다. 위치는 보시면 아시겠고요. 다 여기까지는 아까 어느 역량이 제일 많이 깎이느냐 이런 거 지금 논한 것. 제가 좀 생각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육친법을 공부할 때 모친 기준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없는 육친 이런 걸 정할 때 항상 출발점은 모친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재가 없다 팔자에 그러면 마누라도 없고 남자 기준 부친도 없다는 것이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모친을 찾아서 모친을 극합하는 글자를 부친로 보고 그 글자가 없으면 그 글자를 생하는 글자를 부친성 대체성으로 보는 거죠. 남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부나 형제나 자녀는 주거법에서 말하는 관살과 재성의 중심이 되고요. 형제는 비겁, 자녀는 식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팔자에서는 철을 무토, 그 다음에 기토를 제거하는 을목을 같이 봐야 되죠. 신금도 을과 같이 같이 가지 않으면 동행, 신금과 을이 같이 만나면 안 되고요. 따로 만나면 그래서 이 원국에서는 신금도 기토를 제거해 주니까 육친상의 희신이 되는 거죠. 무토에 대한 기신은 기토와 간목이고요. 을목에 대한 기신은 신금과 정화. 이런 글자들이 오면
처에 불리하다. 여기에 궁까지 같이 보면 유금이 지금 귀신이잖아요. 유금이 귀신인데 유금을 제거하는 글자들, 뭐 개수랄지 이런 글자들이 유금을 제거해 주는 건데 이것을 깨트리는 글자가 같이 오면 배우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갑자운 임신년 상처한 걸 볼까요? 갑자운 임신년. 임신년 아까 임수는 귀신이고 신금은 원국과 같이 신자진 수국을 해서 임계수가 혼잡하죠. 사신합도 하고 있고요. 네. 갑자년 갑목은 귀신입니다. 기토를 합류하죠. 여기 기갑이 직접적으로 무토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수는 희신인데 신자진 삼합을 이루어서 임계수 혼잡입니다. 이래서 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제가 파제를 보려면 태극점이 재성이고요. 이 배우자는 태극점이 재성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제는 육친상, 정상 육친상 처성이고 처의 건강은 처성의 좌지 진토. 진토는 동주상에서 무토는 동주상에서 진토의 근이 가함으로 정제가 왕해지면 처의 건강이 좋다. 갑자운 20년 세운이 정제를 묶으니 처의 건강이 좋지 않다. 임신년이요. 갑자운 임신년. 유년은 주로 천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유년은 천간을 보는데요. 자, 갑자운이 왔습니다. 갑자운. 그러면 우리가 갑목은 철을 볼 때는 귀신. 그러니까 갑자운이 오면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갑목. 원국상으로는 겁재죠. 대운에 비춰보면 편재죠. 이 두 가지 상황이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죠. 갑자운, 갑목이 오면. 그러면 겁재는 일간이 느끼는 그런 십신, 어떤 속성이 되겠고, 편재는 격신이 보는 그런 십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편재와 관련된 일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편재와 관련된 일이. 그럼 그게 파재인지 무슨 처와 관련된 일인지 편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팔자에서 갑목은 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글자. 따라서 육친상 배우자와 관련된 일. 파재를 볼 때는 무토가 일간 기준 재성이죠. 재물의 태극점은요. 재물의 태극점. 재성 중에 희신을 봅니다. 이 팔자에서는 무토가 재물의 태극점이죠. 그래서 무토를 보호하고 혼잡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러면 원국에서는 신금이 있죠. 반단법은 이렇게 여기서는 주보법에서는 아까 을목을 취했죠. 배우자는 무토이고 을목까지 같이 보는 거죠. 신금이 극하는 것 중에 진중 개수가 제화하죠. 배우자에 대한 귀신은 신금도 귀신입니다.
제부의 태극점은 재성이죠. 혼잡하죠. 기토를 신금이 제거하고 을목은 육친에 후사하지만 제부의 태극점에서는 기토를 제거하는 경우 을목은 투관한 신금이 우선하지 못한다. 육친은 지장간, 고신을 다 고려하지만 기타 사무의 태극점은 생록고지를 본다. 신금은 기신이 제화해야 한다. 고신을 보는데 축중 정화가 있고 정화는 개수가 제화 가능하다. 갑자운, 갑목은 기토를 합류. 기토는 처성 또는 제부의 적신이다. 대운의 자수는 연지 축토를 합하여 배우자궁 유금의 합을 해소한다. 더구나 임신년 신자진 수국으로 진토가 가버리니 유금이 더욱더 자유롭게 된다. 배우자의 응사함을 하면서. 처궁이 유금이잖아요. 자, 동일 글자로서 태극신을 판단하면 이 같은 경우죠. 지금 자, 무토가 육친상으로는 처이고 기타 사물은 재죠. 재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자, 사물의 태극점. 원칙적으로 생록, 왕고를 제외한 지장간은 제와의 글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기신이어도 최종적으로 제가 가능한 태극점이 된다. 간합하는 경우에 해당 글자의 태극점과 육체수도 고려한다. 육친, 인물의 태극점은 원칙 모든 지장간, 고신을 고려하고 동시에 궁에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도 포함한다. 제부의 태극점은 무토, 신금, 정화, 개수. 아까 육친의 태극점은 무토, 을목, 배우자요. 개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글자가 어떤 우리가 인사물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예를 들어서 자, 무토를 우리가 본다면 이 팔자에서 사람으로는 재성이기 때문에 처나 부친 남자에게 기타 보통 어떤 사건 이런 것은 활동성 어떤 재성이라는 건 어디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어떤 일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상으로 본다면 우리 말은 흔히 재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무토가 그러면 어디에 예를 들어 갑자운 아까 갑자운이면 어디부터 봐야 되는 건지. 자, 궁의를 먼저 한운과 궁의를 먼저 보고 격신을 보고 그다음에 직접 작용하는 글자를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실수하지 않으려면 인사문을 같이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인간관계로서는 어떤 일이 있고 사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고 물건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고 심성 그 다음에 행위 같이 묻고 인간관계 그 다음에 사회상 어떤
사회적 관계라고 할까요? 사회적 관계. 이런 정도로 묶어도 됩니다. 우리 어떤 마음, 심리 상태, 그 다음에 인간관계, 기타 묶어서 사회적 관계. 여기에 뭐 아까 뭐 물질적 관계, 뭐 그다음에 뭐 직업 관계, 사업 관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대운이 오면 심성 행위는 어떻게 되고 인간관계에는 어떻게 되고 사회적 관계에서 물질, 직업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배우자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배우자와 이혼을 했는데 다른 관계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지는 못하는 거죠. 다만 우선순위의 어떤 차이는 있겠죠. 우선순위는 한운, 그 다음에 그 배우자 궁 같이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팔자는 격신은 경금, 용신은 무토, 참신은 을목. 그래서 배우자 이성관계를 보려면 여기도 무토 재성과 을목을 보면 됩니다. 기토를 제거해야 되니까. 자녀를 보려면 식상을 보는데 병화가 기신이죠. 그래서 무토가 일단 대체 그 자녀성이고 기토가 혼잡하니까 을목을 본다. 자녀성은 먼저 그 기준성을 찾는 거죠. 병화를. 그 다음 팔자. 제가 지금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써놨는데 여러분 설명을 드리려고 미리 제가 한 번씩 써놓은 건데 읽어보시면 글자를 또박또박 잘 읽어보시 쉽게 제가 써놓은 부분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축년 자수 합류하여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 자, 축운에 원국이 자수를 합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축은 합하겠죠. 그런데 그럼 축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이 3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자수가 합거된 것이 다시 복원되어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복원이 아니고요. 합거된 자수의 합거 상태를 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축의 운권, 그러니까 외부, 운년, 축운, 축년. 외부 기운이 축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어서 원국 자수에 작용을 할 때는 쟁합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축의 기운으로 합하러 가는 거죠. 그 상태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거죠. 운의 축과 년의 축의 기운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축년 자수를 합류하여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합거해서 더 강화한다. 만약에 이때 년이 축이 아니고 자수라면 이제 달라지죠. 축을 쟁합하는 거죠. 축을 쟁합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귀와 부를 보는 방법. 이거 한번 볼까요?
을묘 신사, 신유 경인, 정축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다. 학업은 우리가 흔히 식상을 보는 거죠. 학업. 근데 식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식상의 희기를 먼저 판단하죠. 육친에서는 식상이 자녀인데 자녀의 경우는 무조건 생하는 글자로서 그때부터 이게 기점인데 그때부터 희기를 나눠서 보면 되는데 일반 학업 같은 태극점, 뭐 총명함 이런 것들은 식상을 보는 건데요. 그때 식상이 없다 그러면 먼저 식상의 희기를 판단하는 거죠. 희기를. 그 다음에 그 희신으로서 보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자수가 개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수가 있습니다. 식상이. 이것은 식신, 상관이죠. 을목이 지금 희신이기 때문에 일단 개수가 희신이죠. 개수가 태극점이죠. 이렇게 놓고 여기서 혼잡한 개수가 태극점인데 개수를 극하는 기토나 기토, 을목을 같이 보는 거죠. 을목은 희신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래서 그러면 김효년이 왔습니다. 묘운이 있는데 김효운이 왔는데 기토는 원국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묘운에는 보지 않고요. 묘운 개수 태극점을 호위하죠. 호위. 그래서 개수와 을목은 같이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묘운의 학업에는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정축년이 왔습니다. 정축. 정화는 은위에 을목을 설하긴 하지만 신금을 극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희귀반반이죠. 그런데 축토가 지지해서 기신으로 따라서 오고 있습니다. 축토는 동주에서 정화를 설하죠. 그래서 축토가 굉장히 큰 기신이죠. 그런데 대운의 묘가 축토를 극하고 원국 사유축 이루고 원국에도 묘가 강하죠. 그래서 축토 기신이 재화되는 거죠. 축토는 인성이죠. 인성을 얻는 거죠. 이 대운에서 개수의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정축, 기묘운, 묘운의 정축년에 지금 이 글자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를 봤더니 그게 희신기신을 가려주는 개수를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화 기신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것이 희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신금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을목을 보호하고 따라서 부수적으로 개수를 보호하죠. 축토는 기신인데 희신 역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축을 얻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을목 때문에. 을목은 여기서 개수를 호위하는 글자입니다. 축토가 제거되니까 축토는 인성이죠. 인성은 긍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시험 합격, 명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죠. 학생이라면 당연히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신자진 수국 진토가 월령했으면 화수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보시고 유년지지가 일시 사주의 원국 일시와 육합이나 삼합을 하면 신내사, 일신상에 관련된 건강이나 배우자나 자녀들, 년월과 합을 하면 년월, 삼합을 하면 신외사, 직업, 변동, 사업 이런 것들. 시험은 시험, 신내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재관이죠, 재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은 내가 합격하고자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간목이 귀신이죠. 간목, 귀신. 이 분야의 목의 분야, 뭐 간담 이런 거죠. 원래 희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자진 수국이 되어가지고 귀신 역할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간목 귀신이 절처봉생을 한 거죠. 내 일신상의 문제라고 하면, 이런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간목과 관련된 분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병자운 갑신년, 자, 을사경진 경자이모, 을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각자 합류. 임경기를 쓰겠네. 임경기. 병자운, 병화는 귀신입니다. 살성이 재성의 그 흉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수도 귀신인데 기토가 제하고, 그런데 임기가 혼잡합니다. 갑신년, 간목 귀신이 아까 이게 지금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서 절처봉생, 그리고 신금은 임계수가 혼잡되고요. 이것은 또 일지와 연결되는 거죠. 일지와. 일지는 신내사, 이렇게 보는 거죠. 나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이런. 배우자를 한번 볼까요? 배우자. 자수는 귀신이죠. 그러면 오중 기토가 배우자죠. 그래서 자수 배우궁에 그 삼합수궁이 이루어서 임계수가 혼잡을 하긴 한데, 오중의 기토가 무너지진 않아서 배우자의 그런 일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 이 위에 8번 병자년이 사망했다. 병자년에 무진운. 어쨌든 병자년을 보면 일단 그 대운 보지 말고요. 병자년을 보면 병은 정, 원국에 정이 있습니다. 정. 그 다음에 원국에 갑이 있어요. 임수도 물론 있지만 병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는 신자진 삼합입니다.
병화도 혼잡되고 수도 혼잡되고 화도 혼잡됩니다. 수가 격신이고 화는 희신입니다. 격신과 희신이 모두 혼잡된 거죠. 이런 때는 수명을 일단 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